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아파트 시장에서 밑줄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밑줄을 그어봐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럼 거기 박스 안에 아파트 가격의 하락이란 말이 있어요. 그거 밑줄 그어놓고요. 그 옆에다가 하나 써볼게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해 감소해요. 수요량 증가 써. 아파트 가격 하락 옆에다 수요량 증가 써보세요. 개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 방금 밑줄 그은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볼게요. 먼저. 자, 수요 증가할 수 있는 요인 몇 개냐? 첫 번째, 수요자의 실질 소득 증가, 수요 증가 맞죠? 두 번째,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은 공급에 영향 주는 요인이니까 아니죠. 근데 또 질문하기도 해요. 어떤 학생이.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싸지니까 임대료 하락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계속 그렇게 꼬리 잡기 해봐. 언제 끝나는지 해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 다이렉트로 직접 영향을 주는 것만 찍어내는 거예요. 건축 자재 가격 변화는 수요가 아니고 공급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 요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인구 감소, 수요 감소죠. 밑에 아파트 선호도 감소, 수요 감소 맞죠? 다음, 대체주택,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 대체주택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렇죠? 맞고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 증가 맞습니까? 맞죠? 일단은 수요 증가 3개 체크됐죠? 수요자의 실질 소득 증가, 대체주택 가격 상승,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하락 됐죠? 아까 밑줄 그은 거 있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 증가하는 거 맞죠? 자, 그럼 몇 개예요, 답은? 응? 답 몇 개? 3개요? 3개. 우리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해봤잖아요. 문제는 곡선이 움직이는 걸 물어봤잖아. 수요의 변화. 그러면 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인데 아까 밑줄 그어놓은 것은 그냥 임대료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이 움직이는 수요 변화에 해당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답은 몇 개? 3개라고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좀 준비를 좀 해두세요. 준비를. 자, 14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그거 P는 100-4QD잖아요. 자, 이거 다시 볼게요. 자, 그 수식을 한번 써볼게요. P는 100-4Q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수요량이 4개가 있으면 식이 성립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100개의 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량이 4개가 필요한가 봐요. 그럼 이런 개념 아닌가요? 사탕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탕이 4봉지가 필요하대. 4봉지가. 그러면 한 봉지에 사탕이 몇 개만 있으면 돼? 25개 있는 4봉지 사탕이 있으면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근데 만약에 사탕 봉지 수가 종전에 비해서 2배가 됐대. 그럼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0개. 그러면 4봉지 안 필요하고 2봉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4를 2로 만들려면 나누기 2 하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논리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소비자 숫자가 여기는 놔두고 수요 앞에 있는 4가 있는데 소비자 숫자가 2배가 됐다. 그럼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고 소비자 숫자가 3배, 나누기 3, 4배, 나누기 4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디 거기 보니까 소비자 숫자가 2배가 됐죠? 그럼 이거 4를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돼요? 2Q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P는 100-2Q 이렇게 4배가 됐으면 그냥 4로 나누면 되지. 뭘 따져? 뭐 4로 나누면 되지. 4로 나누면 되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깜짝 놀랐네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답 2번이죠? 자, 이제 15번, 16번 할게요.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번, 1번. 부동산 공급은 각 임대료 가격 수준에서 생산자가 기꺼이 공급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맞죠? 다음 2번. 부동산의 가격과 공급량은 정의 관계, 비례. 맞죠? 공법칙이란다. 예, 그러고요. 3번. 이제 이건 다음 주 일요일 때 또 나와. 단기 공급은 비탄력적 기울기 급함. 장기 공급은 탄력적 기울기 암만. 이렇게. 아무튼 3번. 단기 공급선은 장기 공급선에 비해서 기울기가 더 급한 특징이 있다. 비탄력적인 특징이 있다. 맞죠? 4번.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킵니까? 에이, 곡선 안 움직이는 거죠? 틀렸죠? 네, 5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4번 틀렸다. 16번. 예.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 여러분, 이자율이 오르잖아요. 수요 감소합니다. 당연하죠. 공급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해버리면 부동산 공급도 감소하고 부동산 수요도 감소하는데 둘 다 공급도 증가, 수요도 증가. 잘못 나왔죠? 네, 틀렸다. 1번. 2번 지워버리세요. 삭제. 삭제해봐 이렇게. 삭제해놓고 그냥 흘려들어. 안 중요해 시험에. 아까 우리 앞에서도 이게 나왔어. 수요. 바로 전 시간에. 수요든 공급이든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하고자 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말해. 그러니까 둘 다 일정 기간에 걸친 유량의 개념입니다. 아까 했던 거 똑같아. 보지 마. 다음 3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동성 동그라미. 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며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요 공급에서 뭐 개별성이나 부동성이 나올 이유도 별로 없어. 사실은 수요 공급에서는. 부증성이죠? 네, 틀렸죠. 5번 먼저.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문장 끊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5번 지문의 내 책에는 별표가 쳐져 있어요. 진짜야. 5번 지문에. 진짜라니까? 별표 쳐놨어요. 보이죠? 별표 쳐놨다니까 진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 근데 농지나 임지를 택지로 전용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 물량이 충분하면 공급이 탄력적, 그렇지 않으면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단기 공급은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 장기 공급은 탄력적인데 단기, 장기가 바뀌었어요. 그래, 틀렸어. 틀렸어요. 5번 중요한 질문이에요. 4번은요. 4번이 답인데 딱 한 번 시험에 나오고 안 나왔으니까요. 그냥 답만 체크하고 복습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보고 끝내. 자, 7번 볼게요. 딴학원은 7번도 깨끗하게 지워놓고 그러던데 여기는 그러지도 않아. 복습도 예습도 안 해갖고 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냥 듣기로 하세요. 가격과 이제 수요량이 있는데 100원이라는 가격에 그 갑돌이라는 소비자는 2개를 사려고 한대요. 2개. 150원이라는 가격에는 갑돌이는 하나만 사려고 한대요. 이게 바로 갑돌이 수요 곡선이야. 다음 을돌이는 100원에 3개 사려고 한대. 3개. 150원에 하나 사려고 한대. 그러면 빨간색이 을돌이 수요 곡선이에요. 시장에는 딱 갑돌이, 을돌이 두 놈만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두 놈만. 예. 그랬을 때 시장 전체의 수요량은 자 그러면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요걸 갖다가 갑돌이의 개별 수요 곡선, 을돌이의 개별 수요 곡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100원이라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평에서 갑돌이 2개, 을돌이 3개. 그럼 수평으로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몇 개 사려고 해요? 5개죠. 150원이라는 가격에는 갑돌이 하나, 을돌이 하나, 시장 전체적으로 2개 사려고 그래. 그러면 이 노란색이 바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연결해 놓은 것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고 개별 수요 곡선보다 대치제가 더 많겠죠. 그래서 더 완만하고 더 탄력적이다.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냅둬버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 말이에요. 네, 됐고요. 넘기세요. 자, 이제 19번 가볼게요. 19번. 자,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 새 집의 현 집이에요. 새 집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신규 공급 아직 주택으로서 완성되지 않은 주택. 유량, 저량. 새 집, 헌집 하지 마. 제발. 신규 공급은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 개념입니다. 어때요? 맞죠? 네, 그래요. 2번.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어요. 왜? 토지 안 움직이잖아. 건물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옆에 저기 사거리에 있는 27번지 토지에 있는 건물은 그 공간에, 그 위치에 지어져서 사고 팔고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하고요.
3번. 부동산의 개별성 동그라미. 부동산의 근데 나는 부동산 공급에서 개별성이 나올 이유가 있나 몰라? 없을 것 같은데. 수요공급은 부중성이 대빵이지 뭐. 자, 아무튼 부동산의 개별성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문장 끊어. 공급이 비탄력적인 것은 개별성이 아니고 뭐 때문에? 부중성 때문에 그렇지 뭐. 틀렸죠? 그 옆에. 그럼 부중성 때문에 부동산은 독점화 현상, 비독점화 현상. 독점적인 소유효과가 생기는 거죠. 비독점이 아니고 독점적. 틀렸죠? 4번.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맞아요. 다다음 주 수업할 때 있잖아요. 이게 다시 나와요. 다다음 주 수업할 때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첫 시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무슨 개입이냐가 나와. 직접 개입이다. 맞지요? 그리고 3교시 후반에 또 어떻게 밖에 나오냐면요. 조세 정가 기착 들어봤죠? 탄력적이면 유리하다, 조세 부담이 적다. 비탄력적이면 불리하다, 조세 부담이 크다 들어봤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조세 부담이 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죠. 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더 많아지죠. 수요 탄력성이 이전보다 커지죠. 그러면 이전보다 수요가 더 탄력성이 커졌기 때문에 수요자가 더 유리해졌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조세 부담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이어서 다시 나올 거예요. 다음 5번. 주택 공급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계 동그라미. 규모의 경계는 비용 감소 또는 체감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다 보면 생산비가 점점 싸진다. 규모의 경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생산 단가가 낮아져서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네. 자, 일단 21번, 23번 먼저 풀고 20번 할 거예요. 21번 먼저.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아파트 임대료 변화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자, 항상 주택 공급엔 착공과 완공까지 시간이 걸려. 그러면 자,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럼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생산비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 오르겠죠? 그렇죠. 근데 단기에는 집 짓는데 1년 6개월 걸린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지금 당장 건축 자재 비용이 비싸진다 하더라도 그 자재를 이용해서 만든 물건이 주택이 지금 당장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장 임대료 영향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단기에는 불변이죠? 하지만 1년 반 후에는 오르겠죠? 답은 그냥 3번. 그래서 항상 부동산 공급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답 3번이고 23번은 이제 뒤에도 한 문제가 더 있는데 뭐 그냥 균형 거래량 뭐 그거 구하는 건데 그냥 가볍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자, 한번 해보자. 어디 보자. P는 1200 마이너스 QD 이렇게. 다음 공구함수 P는 200 플러스 QS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했을 때 균형 가격을 구하래요. 그러면 균형이란 것은 소비자, 공급자가 서로 원하는 게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D가 수요, Q가 양, 수요량. 그러면 첫 번째 식에 수요량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식은 수요함수,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가격이고 QS, 공급량. 두 번째 식은 공급자 행동을 보여주는 함수니까 공급자 가격이 되겠죠. 균형이라면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원하는 가격이 서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200 마이너스 QD하고 200 플러스 QS도 서로 어떻게 돼? 똑같다. 이게 바로 균형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 1200 마이너스 QD는 200 플러스 QS 이렇게. 자, 그러면 균형이니까 공급량과 수요량이 똑같아야 되겠죠. 균형이니까. 그러면 굳이 QD, QS 하지 말고 이렇게 해놓고 숫자는 숫자끼리 Q는 Q끼리 묶으면 되겠죠. 1200, 200. 자, 이거 크니까 큰 쪽으로 넘깁시다. 플러스 200은 마이너스 바뀌죠? 그럼 좌변은 얼마? 1000. 우변은 자, 여기는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몇 Q가 돼요? 2Q. 그러면
Q는 몇 개? 균형 거리량 500개. 그러면 P는 여기다 500, 여기다 500을 넣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1200 빼기 500은 700. 200 빼기 500도 700. 따라서 균형 거리량은 500개. 균형 가격 얼마다? 700이다. 이렇게 끊으면 돼요, 그냥. 이 문제는 뭐 이렇게 그냥 풀면 되니까 냅두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단원 하나 건드릴 거니까 우리 요약집 27페이지. 요약집 27.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 3. 자, 여기 볼게요. 자, 수요 증가. 그러면 종전에 비해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균형 거래 양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어디 항상 종전보다예요. 종전보다. 수요가 증가하면 종전보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양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럼 물건의 가격은 상승할까요? 그렇죠. 상승하죠.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그죠. 자, 그거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의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있잖아요.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이죠. 수요 감소하면 가격 하락하지 않나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하죠. 공급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증가 감소 이런 말 있죠.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양의 변화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량이 늘어난다 이거야. 공급이 증가한다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고, 공급 감소, 공급량 감소, 수요 감소, 수요량 감소, 이게 양의 변화거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양 증가죠. 맞아요? 수요 감소, 양 감소, 공급 증가, 양 증가, 공급 감소, 양 감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수요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감소, 끝에 증가 감소라는 용어가 양의 변화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뭔가를 애매모호하게 주면 하나는 판단할 수 없다가 나와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해요. 그리고 공급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더 크게 작용한, 크다, 작다, 같다 이런 표현이 없어. 그냥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한다? 라고 뭔가 애매모호하게 주죠. 그럼 애매모호하게 줬으니까 명확하게 안 떠져. 그래서 가격이나 양 둘 중에 하나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자, 증가 감소는 양의 변화죠? 그럼 수요 증가, 양 증가, 공급 증가, 양 증가. 그러면 양은 명확하게 거래량은 종전보다 증가하는 거 맞죠? 나머지 가격은요, 알 수 없다가 답이에요. 왜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누가 더 크게 작용했는지 작게 작용했는지 표현해주지 않다 보니까 가격은 종전보다 얼마나 더 오르고 얼마나 내리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애매모호하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답도 애매모호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양은 확실하게 증가하지만 가격의 변화는 종전에 비해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네. 됐고, 두 번째. 누가 더 크다? 아이고, 이건 좋죠. 크다 그러면 작은 놈 버려버리고 큰 놈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만약에 수요 증가의 영향이 공급 증가 영향보다 더 크다. 그러면 작은 놈 버려버리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 양은 증가. 누가 더 크다 그러면 큰 놈만 가지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왔지, 아직은. 여기까지만. 근데 아직 안 나왔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는 둘이 같다. 같다라는 것은 종전하고 똑같다 이거야. 종전하고 똑같다는 것은 종전에 비해서 불변이다. 고정이다. 변화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하나 같다 나오면 변화가 없다. 여러분, 일단 제 설명이 전에요. 변화 없다고 알 수 없다고 다른 말이에요. 맨 처음 가격이 100원이었거든? 근데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기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거야. 종전에 100원이었는데 지금은 더 커졌는지 작았는지 모르겠대. 근데 가격은 종전에 비해서 불변이다.
변화가 없다. 이런 것은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가격이 종전에 비해서 불변이 되는 것은 또 지금도 가격이 100원이래.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없다고 알 수 없다고 다른 말이에요. 예? 다른 말. 자, 그러면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그 영향이 서로 똑같대. 그러면 어디 한쪽 양 증가, 양은 증가합니까? 그리고 가격은요. 알 수 없다가 아니고 변하지 않았다. 불변이다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맨 처음 최초 가격이 100원이래.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오르죠. 10원만큼 가격이 올랐다가 하자고. 이제 그럼 가격이 얼마야? 110원이야. 근데 수요가 증가하니까 공급도 증가하는데 수요가 증가한 영향만큼 공급도 정확하게 그 영향만큼만 증가했대.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내리는데 정확하게 10원만큼 내린대. 그러면 최초 가격이 100원이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10원 올랐다. 다시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이 또 다시 늘어나 주니까 가격은 딱 정확하게 10원이 내렸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얼마야? 알 수 없다야? 알 수 없다가 아니고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종전하고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문제 풀면 그 질문이 나오는데 변화가 없다고 알 수 없다는 다른 말이에요. 네, 그래요. 그럼 이제 문제 한 3개 정도 어디 20번 20번 볼게요. 아파트 시장의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만 오르는 거죠. 그러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가격이 비싸지면. 맞죠?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추가 공급이 발생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2번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이 싸지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1번, 2번 지문 여기서는 별로 의미 없는 지문이에요. 근데 다다음 주 수업할 때 임대료 상한제 가면 엄청 중요한 지문으로 바뀌죠. 2번처럼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가격이 하락하면 낮은 선에서 가격을 통제한다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만 1번처럼 높은 선에서 가격이 높아지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바뀌어서 나옵니다. 아무튼 지금 넘어가고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묶어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3번을 만들었네. 그러면 초과 수요는 시장에서 가격, 임대주택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맞죠? 초과 공급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하락시킨다. 맞나요? 네, 맞아요. 4번 수요가 불변인 채 문장 끊어. 5번 수요가 불변인 채 문장 끊어. 자 보세요. 이거 잘 봐요. 수요가 불변이란 것은 수요곡선이 수직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자, 수요곡선이 이렇게 생겼대.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었대. 근데 수요가 불변이란 것은 수요곡선은 아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고 공급만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변했대. 그래서 수요가 불변이다 이 말은 수요는 가만히 있고 옆에 4번 공급만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자, 4번은 수요가 불변인 채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요. 수요는 가만히 있고 공급만 증가했대. 그냥 공급만 증가한 거예요. 공급만. 그러면 공급만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락, 하락. 증가하니까 양 증가. 맞아요? 5번. 수요가 불변인 채 수요는 가만히 그대로 있고 공급만 감소했대.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공급만 감소했네. 가격은 상승, 양 감소가 돼야 되는데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잘못 나왔죠. 틀렸습니까? 5번이 틀렸다. 자, 이제 25번, 26번 두 개 할 거예요. 25, 26. 자, 볼게요. 우하향하는 25번.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선에서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또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 자, 틀린 것은 1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문장 끊어봐요. 그럼 일단 수요가 증가, 양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 양 감소. 한쪽은 양이 증가하고 한쪽은 양이 감소하는데 얼마만큼 큰지 작은지 안 나왔으니까 양의 변화는 알 수 없죠? 근데 가격은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 상승,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 상승.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이 아니고 상승해야 된다고 해요. 1번 틀렸죠? 2번. 수요 감소, 공급 증가하면 문장 끊어. 공급 증가하면 균형 그리랑 어디 보자. 양. 수요 감소, 양 감소, 공급 증가, 양 감소. 근데 양 증가. 근데 누가 더 크다 작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균형 거리량이 변화는 명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네. 맞습니까? 3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물어봤네. 가격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는데 누가 더 얼마만큼 크냐 작냐 이렇게 안 나왔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4번.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알 수 있죠? 둘 다 양감소니까 양의 변화는 확실하게 감소하는 거죠. 틀렸고요. 5번. 자, 수요가 증가하는 폭과 공급이 증가하는 폭이 같다면 가격 볼래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이죠? 공급 증가하면 가격 하락이죠? 근데 그 폭이 똑같대. 그럼 가격의 변화를 알 수 없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알 수 있죠? 정전하고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변화를 알 수 없다가 아니고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한 번쯤 시험에 나온다면 틀린 거 물어봤을 때 5번을 가지고 답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지금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 답이 다른 거지만 틀린 거 물어보셔가지고 정말 실제로 5번처럼 답을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 없다고 변하지 않았다, 불변이다는 다른 말이라는 거. 다른 말. 그래서 25번 대단히 좋은 문제. 아니, 시험용으로는 대비용은 좋은 문제인데 사실은 25번은요, 문제가 너무 싸가지 없이 나왔어요. 왜냐면 지문 하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지문 5개를 몽땅 이렇게 이것저것 주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나와도 그래도 덜 싸가지 없이 나와. 25번보다는 26번처럼 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건 여러 가지 다 물어보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덜 고생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무튼 25번은 싸가지 없는 문제예요. 근데 시험 대비용은 좋지만 답 2번이죠. 26번 볼까요? 틀린 거. 우리 3번, 4번, 5번 보니까요. 중간에 큰 경우 있어요? 우리 큰 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자. 이렇게 큰 자에다가. 그러면 우리 3, 4, 5번 먼저 정리해볼까요? 공통점이 있잖아. 좀 수월하게. 큰 놈은 가지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대. 그러면 수요 증가만 갖고 하면 돼. 그러면 가격은 상승, 양 증가. 4번. 공급 감소가 더 크대. 그럼 가격은 상승, 양 감소. 수요 감소가 더 크대. 가격은 하락, 양 감소. 그럼 되겠죠? 네. 됐고, 이제 1번 볼게요.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자, 문장 끊어.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하면. 이게 뭔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공급은 가만히 있고 수요만 감소했대. 공급 가만히 있고 그냥 수요만 감소했다 이 말이죠. 1번.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 어떻게 돼? 하락하고 양 감소인데 가격 상승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1번. 답이 바로 1번에 나왔네. 그러면 싸가지 있는 문제죠. 2번.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문장 끊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지. 수요는 가만히 있고 공급만 증가했다 이거지. 그러면 물건이 늘어났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양 증가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에요? 1번. 그렇게. 얼른 12페이지 피세요. 12페이지. 책. 아니야. 문제지. 얼른 12페이지. 자, 맨 처음에 우리 부동산학에 대해서 한번 나왔잖아요, 문제가. 근데 부동산학은 딱 그것만 알고 가자고 그랬어요. 자주 안 나오니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 뭐라고? 아니고 뭐라고 한다? 응용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그렇게. 다음 3번 문제 보면 이것도 다른 거 보지 말자고 그랬어. 표준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에는 부동산 컨설팅업 포함되지 않고 또 누구 포함한대? 투자 금융업 포함되지 않는다 했고 4번 수능 역시 몇 차가 제일 진하다? 3차가 제일 진한 거예요. 4차 먹으면 시험 떨어져. 2차 먹어도 떨어지고 딱 3차까지 가셔야 돼. 3차 제일 진하다. 그렇게. 5번은 뭐 이제 아까 대인활동, 대물활동이라는 용어 정리 한번 해봤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대물활동인과 동시에 대인활동이다. 그 정도. 나머지는 뒤에 있는 질문은 중복됐을 거예요. 넘겨서 7번 문제 이제 부동산의 복합 개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 27번지 토지는 자연, 위치, 공간은 눈에 보이는 기술적인 측면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 측면이고 이게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즉 경제적, 법률적 개념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뭐 그 정도 해봤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9번 문제도 이제 뭐 됐고 10번 문제는 보니까 일단은 그 접근성과 근접성의 개념이 다르다. 허프는 허접, 접근성의 개념을 강조했고 레일리는
물리적 거리를 강조했다. 그래서 접근성과 근접성은 서로 동일한 개념, 다른 개념? 다른 개념. 5번 질문. 환경이란 것은 내 부동산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변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부동산까지 다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환경이죠. 그럼 환경은 개별이야, 지역이야? 지역이죠. 중요한 소리죠. 지역. 예, 넘기세요. 다음 이제 우리 12번 보니까 협의의 부동산, 광해 부동산 있잖아요. 협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광해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 플러스 준 의제 부동산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 준부동산은 광해 부동산에 속한다. 학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하면 안 되고 삼아야 된다. 법률에 의한 구분이다 등등 했고 20톤 얼마 이상 선방이 되어 있더라? 20톤 이상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우리 14번 문제를 보니까 자, 이제 일단 4번에 끝에 보니까 4번 끝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토지 소유권은.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 상하로 무한히 연장된다.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음. 답은 1번이지만 2번 질문 중요하죠. 자, 미채굴 광물 토지 소유자 권리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인의 어떤 토지, 지하라든지 공중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있어?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지. 할 수 있다. 대신에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네. 정착물, 한 장 넘겨서 18번 보니까 정착물이 나오는데 정착물에서 이제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은 일시적 부착은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고 항구적, 영구적 부착이 정착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설치하면 정착물이죠. 임차인이 설치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 본인의 편의만을 위해 설치한 거고 계약이 끝나면 뜯어가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임차인 설치하면 정착물이 아니다. 그런 소리 해봤죠? 네. 다음. 아까 이제 21번은 이렇게 복합 건물도 나오고 복합 부동산 용어 나왔으니까 가볍게 한번 해보시고 23번 토지의 분류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요즘에 후보지 이행지를 우리 문제집 하고 있어요. 19페이지 23번. 예. 자, 용도지역 상호 간의 토지 이용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후보지예요. 용도지역 내에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이행지. 택지, 주상공 해봐. 시작. 택지, 주상공. 그러면 택지하고 부지하고 누가 더 강하겠냐? 부지. 자, 그리고 후보지는 결국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의 토지 이용이 바뀌니까 전혀 성격이 다른 토지로 바뀌어. 그러니까 지목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근데 이행지는 지목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었어요. 예. 아직까지는 살아있는데 해요. 나머지 이쪽 앞쪽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보시고요. 22페이지 29번 이건 완전히 좋은 거죠. 영속성 감가상각. 자, 29번에 1번 영속성으로 인해서 감가상각 적용되지 않죠. 근데 물리적 감가는 안 되지만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발생할 수도 있고요. 2번 부동성 하면 지역과 국지화 맞습니까? 3번 부증성으로 인해서 수요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희소성이 커지네, 집가가 상승하네, 그러다 보니까 고층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는 집약적 이용이 나타나네.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에 외부 유가는 부동성 인접성이고 5번은 됐고요. 다음에 이제 32번 같은 문제도 대단히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 한 장 넘겨보니 그냥 이거는 그냥 특별한 거 없어요.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넘기시고요. 그다음 이제 39번 문제 풀면서 아까 제가 동문서답하는 거 조심하자고 했던 거 하나 있죠. 다음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더니 지문 5개 다 맞네? 응? 근데 5번이 용도의 다양성이 가지고 5번이 틀렸었죠? 근데 아무튼 지문을 읽었는데 틀린 지문을 못 잡아냈다. 그러면 다시 문제 처음부터 다시 읽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넘기시고 됐고 저기 41번에 아까 법적 대체 가능성이 뭔 말인지 설명했죠? 일반 제한은 똑같은 게 있으니까 법적 대체 가능성이 있지만 토지는 똑같은 게 없으니까 개별성 때문에 법적 대체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3번 토지는 비생산성,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안 돼.
하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경제적 공급을 다른 말로 토지 이용의 전환이라고도 해요. 여기처럼 개별 용도 관점에서 공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부정성 예외란 말은 있다, 없다? 그런 말은 없어요. 네, 그래요. 넘기세요. 28, 29 유량 재량에서 아까 노란색으로 여기다 써놨던 거 2개 조심하라고 그랬네. 신규 주택을 주택 생산량이라고 그래. 그게 유량 재량. 유량. 현재 시점에 주택으로서 존재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죠.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상태니까. 주택 재고량은 유량 재량. 일정 시점에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3번에 기역, 비읍. 아까 조심하라고 했네. 3번 문제 기역, 비읍. 체크돼 있죠? 그래요. 넘겨서 대체 효과, 그러니까 우리 대체제 보완자 아까 제가 콜라, 사이다 이런 거 막 이야기했잖아요. 엄청 중요하니까 한 문제만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정리 좀 잘 하시고 6번 문제는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오답 나오는 문제 아니니까 놔두고 우리 7, 8번 보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아시죠? 자, 수요량의 변화의 특징이 뭐냐? 곡선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곡선은 움직이지 않고 곡선상에서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만 달라지는 게 수요량의 변화고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수요의 변화다. 기억나시죠? 네.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풀 때, 좀 신경 좀 씁시다. 그 실제 기출문제를 살짝 바꿔놨어요. 지금 아파트 가격, 실제 기출문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사람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네? 그러니까 수요 증가 요인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감소니까 아니네? 아슬아슬하게 비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나온다면 정말 우리 책처럼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공부 안 되는 학생은 아파트 가격 하라면 수요량이 증가하네. 오케이, 너도 답이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나오면 정말 똑같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 문제랑. 그래서 잘 좀 체크를 하시 바래요. 자, 됐고 넘겨서 이렇게 19번 문제도 아주 좋은 질문도 많으니까 정리 좀 잘 하시고 21번 풀면서 항상 공급에는 뭐가 많이 소요된다? 시간. 23번 됐고 24번, 25번, 6번 하면서 아까 우리 해봤죠. 수요가 증가 감소, 공급이 증가 감소하면 가격과 양은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이것도 이제 잘 나오니까 연습 좀 잘 하시고요. 아무튼 이제 문제풀이 첫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렇게 일요일 날 이렇게 수업한 거 아시죠? 그래서 보강 있잖아요. 보강 아시면서 몰랐어요? 그거 다 붙여놨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전날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그냥 오시는 것보다 밑에 있는 답 보고 이렇게 체크라도 해갖고 오면 체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문이라도 한 번 더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오지 마시고 살짝 체크라도 하고 오세요. 나는 여러분들 좀 많이 합격했으면 좋겠다. 많이 떨어지길 바라지 않았겠죠, 제가. 많이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요따위로 하지 마세요. 네. 준비하고 와, 이제 다음 주부터. 그래요.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 저는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보강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